너네들이 이제 그래서 좀 힘들 거야. 내가 일부러 개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야. 이게 단순히 A가 나오면 B로 푼다, 뭐 C로 가서 D로 간다라는 그런 루틴이 있거든. 그 루틴대로 푼다는 게 사실 그렇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별로 좋지 않아, 우리가 먼저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얘기하게 될 로그라는 파트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이 파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우리가 이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설명해 줄 거고, 그 두 가지 의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런 것들이 정의돼야 되고 존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가능하다면 수능 문제도 풀어주면 좋겠는데 오늘 빈출 유형에 수능 문제가 아마 있구나? 없는 줄 알았더니 있으면 써주면 되겠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베이직 반이니까 깊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오케이? 깊은 얘기는 3월부터 할 거라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갑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이점은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계산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계산의 편의성이라는 액션이 사실 이때 말했듯이 우리가 뭔가를 곱해서 풀라는 거는 힘들어. 이 계산은 언제나 힘듭니다.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 그치? 너 이거 할 수 있어? 못할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지? 근데 내가 이거를 연산자를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만 바꿔봐. 할만해 안 할만해? 할만해. 이거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되거든. 다시 말하면은 로그가 주로 나왔을 때 목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겁나 쉬워져. 그 액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때 했던 얘기가 요거라고 말했죠. 로그 A랑 로그 B는 로그 AB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식인지 말씀을 해드렸죠. 얘는 무슨 식이야? 곱하기 식이고 얘는 무슨 식이야? 더하기 식이잖아. 근데 둘이 뭐 하대? 똑같대.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라고. 곱하기를 안 하고 더하기를 해도 그 결과를 갖다 풀어도 걔는 똑같대.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럼 내가 뭐 3의 2제곱 곱하기 뭐 3의 5제곱을 한다 해도 이거는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힘들잖아. 원래대로면은 9 곱하기 몇이냐? 243이냐? 243을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로그라는 액션을 쓰면은 난 지수끼리의 더하기임을 아니까 아 얘는 3의 7이군을 하는 훨씬 깔끔한 풀이를 할 수 있다고.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꾼다. 오케이? 난 그 의미로서 일단 첫 번째 계산의 편의로 정의를 해줄 거고, 두 번째는 자릿수 추정하는 거야. 사실 저게 가장 큰 목적이긴 했어. 물론 이거는 나중에 너네가 이제 단원이 상용로그라는 단원으로 따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저 단원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2의 50제곱 이런 거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라고 하면 못 찾을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2를 50번 제곱하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로그 내용을 쓰게 되면은 이거를 배우는 이게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간결해져요. 정확도는 거의 99.9%까지 가깝게 구할 수 있어. 가깝게라고 했잖아. 엄밀히 말하면 근사값이야. 저게 어째서 그렇게 계산이 편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지수라는 액션에서 우리가 뭘 찾았냐면은 제곱근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하기 시작했어. 무슨 소리였냐면은 어떤 애를 몇 번 제곱했더니 4가 되는 수가 존재한다면, 혹은 어떤 애를 제곱했더니 9가 되는 수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혹시 그걸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라든지 제곱해서 6이 되는 수라든지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라든지 뭐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때 그게 반드시 존재함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이들이 존재했고 그들을 쓸 때는 제곱근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정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던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어.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엔 이런 거야. 2를 몇 번 제곱했더니 4라는 애가 나왔다라고 쳐보자.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축제는 했니? 안 했니? 다 못했어. 자, 어떤 애를 x번 곱하면 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x가 2일 때죠. 오케이, 알겠어. 2일 때라는 건 알겠어. 어떤 애를 몇 번 곱해서 8이 되는 숫자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알겠어. 얘는 뭐라고? 3이라고 알겠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 또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겠지. 뭐가 있겠니? 어떤 애를 몇 번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혹시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사람이라면? 어떤 애를 x번 제곱해서 6 되는 거, 어떤 애를 x번 제곱해서 7 되는 게 혹시 그 사이에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거야, 옛날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면 당연히 존재해요.
왜 존재하는지 말 안 할 건데 어차피 그거는 대학 내용이니까 그게 존재한다면 그 해당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그 값을 로그 값이라고 할 거야. 자, 이게 기본 로그의 정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정리를 해줄게. 어떤 애를 몇 번 제곱해서 어떤 애가 되게 하는 그 x 값이 있다면 그 x 값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나는 앞으로 표기를 로그라는 말을 쓸 거고 밑이 2라는 애를 과연 4가 되려면 몇 번 제곱해야 되나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문장으로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알고 있어. 그 x값이 뭐라는 사실을 2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됐니? 한 번 더. 어떤 애를 몇 번 제곱했더니 8이 되는 애가 있었대. 나는 그 x가 너무 궁금한 거야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고자 표기를 한 거야. 어떤 애냐면은 밑이 2인 애를 8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뭐지? 라고 한 거라고. 이해했나요? 그때 우린 x값을 뭐라고 말해? 이 정도는 안다고. 몇이라고? 3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린 계속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어떤 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애를 찾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값이 뭘까요?로는 어떻게 표기한다? 아, 밑이 2짜리 애를 5가 되도록 만드는 수. 오케이? 즉 이거를 다시 한번 말하면은 항상 정의는 중요합니다. 최상위권 문제는 정의에서 나와요. x는 2에 거듭 제곱해서 2를 거듭 제곱해서 5가 되게 하는 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냥 지나가다가 로그 3의 7 이러면은 저 말은 3이라는 애를 몇 번 제곱하면 7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아니 이런 애들은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대수적으로 3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한 적이 없거든. 아는 적이 없어요.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냅둘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정의를 좀 다시 해볼게. 보통 우리가 로그 an이라고 쓰는데 사실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어떤 애를 x번 제곱해서 n이 되는 숫자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사실 그건 100% 존재하고요. 그런 n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로그 2의 n으로 표기한다가 정의입니다. 됐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로그 an을 읽는 방법은 뭐라고? a를 몇 번 제곱하면 n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항상 뭔가 이런 거를 읽을 때라고 하더라도 읽을 때는 로그 2의 6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2라는 애를 몇 번 제곱하면 16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 4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아직 안 어렵지? 정의 정도는 할만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아, x값이 얘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내가 x값이 얘라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럼 당연히 a의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n이라고 써도 문제 있겠니? 문제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내가 뭔가 3의 로그 3의 오르과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치면 얘는 그냥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냥 5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뭐 이거 무슨 뭐 이렇게 약분하고 찍찍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중 가면 이거 자리 바꾸고 하는 거거든. 밑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배우는 거지. 사실 본연의 의미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유도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내가 이 지수의 상태에서 내가 뭘 판단하냐면은 x가 보통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면은 우리가 정해졌던 게 있어요. 밑은 뭐가 된다?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 오케이? 그리고 얘는 n값도 그럼 생각해보면은 아니 양수인데 양수의 실수 제곱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존재할까요? 없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n값도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해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야. 자, 로그가 로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로그라고 인정받으려면은 우린 이 지수 법칙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실수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이런 걸 정의할 때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하라고 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정의가 되겠냐는 거야. 지수 법칙으로.
왜 이거 우리 뭐라고 써 보통? 이렇게 쓴다 치면 얘는 뭐가 돼? 루트의 i라고 부르잖아. 실수 범위 내에서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연이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절대 음수거나 0이어도 안 된다. 오케이? 0이면 의미가 없잖아. 계산에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로그를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애 이름을 밑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애 이름은 진수라는 액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 저걸 찾으려고 한다 하면은 나는 당연히 그 밑이라는 게 생성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진수라는 게 생성돼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A라는 애는 우리가 저기서 그대로 왔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A가 0보다 어때야 되니? 커야겠네요. 또 진수도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났을 때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것들은 해를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1이었다 쳐봐. 1의 n제곱, 1의 x제곱. 얘가 아무리 얘가 난리 부르스를 쳐도 쟤는 몇이니? 그냥 1이잖아. 변함이 없으니까. 저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연산체계에 속할 수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쟤네들은 로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 알겠니? 그럼 로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범위 내에서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됐어?